네, 시작은 언제나 매우 중요한 단어로부터 시작하네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너무 중요한 단어라서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했죠. 그래서 뭔가 거대한 단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 credit부터 시작하네요. credit, 굉장히 뜻이 많고 사용 범위가 굉장히 넓은 단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기도 하죠. credit 그러면 신용, credit card, 신용카드. 뭐 그 정도는 다 알죠. 다른 뜻을 꼭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 외상도 알아요. 아, 훌륭해. 신용 외상. 근데 이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맨 위에 있는 게 외상이고요. 맨 밑에 있는 게 신용이에요. 예. 그럼 중간에 있는 그 수많은 것들, 그것의 뜻은 뭔가? 이걸 알아내려면 당연히 이것도 어원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어원적으로 cred라는 어원을 갖고 있는데 cred. cred라는 어원을 갖고 있는 형용사들도 알고 계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credible 아시죠? 예. creditable이 있고요. credulous, 대표적인 형용사 3개가 있습니다. 다 어원 cred를 갖고 있죠. cred는 무슨 뜻이냐? 우리 알다시피 trust 또는 intrust의 뜻입니다. 영어는 참 어근이라든가 또는 중심어를 잘 보면 단어의 느낌이 다 오죠. 우리가 지난 강의인가 지지난 강의 때 fall, 떨어지다의 개념이 발생하다의 개념으로 발전하는 거 우리가 배웠죠. 예. 왜? 날벼락이 떨어지는 게 큰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떨어지는 거 같고 일이 생기는 건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영어적으로 어땠어요? 떨어지다는 fall, 발생하다는 befall. 아이까 원어민이 볼 때는 너무 당연한 거지. fall 하는 게 before 하는 거야. trust 하는 사람이 intrust 한다고요. trust는 뭐예요? 믿다죠. intrust는 맡기다죠. 예. 아니, 믿지 않는 사람한테 어떻게 맡겨요? 그럼 내 돈 1억이 있다고 봅시다. 1억을 맡겨야 돼. 그럼 믿을 수 있는 은행에 맡기지. 내일 망할 은행한테는 안 맡기거든요. 그래서 믿는다에서 맡긴다는 말이 파생되었다는 것 자체를 단어 자체가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트러스트 앞에 인을 붙여서 맞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원어민적으로 볼 때 우리도 원어민처럼 생각해 보는 거죠. 트러스트 하니까 인트러스트 했군.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인트러스트 외웠습니다. 덕분에. credit의 기본적인 의미는 믿는다, 믿고 맡긴다 이런 뜻입니다. 믿는다, 믿고 맡긴다. 자, 그러면 하나씩 봅시다. on credit,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죠. 여기 특히 on에 동그라미 해놨어요. 책 밑에 2번에는 in 있죠. 2번에는 in의 동그라미 있어요. 1번의 뜻으로 올 때는 on credit, 2번의 뜻으로 쓸 때는 in credit입니다. 자, on credit 우리가 아는 표현이죠. 뭐죠? 외상으로. 선생님, 믿고 맡기는 거하고 외상하고는 무슨 관계입니까? 하하. 내가 판매상이라고 보세요. 예. 그럼 내가 쟤한테 물건을 그냥 줬어. 뭐 음식을 팔았어. 외상으로 해줬어. 완전히 믿고 하는 거지. 저런 또 이런 속어가 나오네. 우리 땐 바른다 그랬어요. 저럼 튀면 말이지. 또 이것도 속어네. 저럼 튀면 못 받죠? 저 사람 줄 거라고 믿으니까 외상을 주는 거야. 예, 원래 믿고 맡긴다는 뜻에서 믿고 맡기기 때문에 돈을 꿔준다. 돈을 꿔주는 거나 외상이나 판매상 입장에서 마찬가지죠. 그래서 외상의 뜻이 생긴 거예요. 믿고 준다. 믿고 팔아준다. 자, 크레딧 카드도 따라서 우리는 신용카드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외상카드가 정확한 번역이에요. 사실 외상이잖아요. 긁는 거잖아요. 53일, 최장 53일 뒤에 돈 줄게 그러면서 계속 긁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용카드를 긁을 때는 이게 외상이라는 의식을 별로 안 하게 돼. 왜? 이름이 신용카드야. 정말 기가 막히게 번역한 거예요. 기가 막힌 오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저 카드 이름이 외상카드라면 아마 신용카드 덜 쓸 거야. 왜? 쓸 때마다 의식하게 되거든. 이렇게 외상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이거 갚아야 되는데. 근데 신용카드는 이름이 신용이거든요. 쓸 때마다 내가 확 긁을 때 이 사회가 나의 신용을 인정해 주는구나. 내가 이렇게 긁어도 될 만한 신용이 있구나. 이런 식의 착각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나는 이거 카드 회사들이 의도적으로 오역한 게 아닐까 싶어요. 어쨌건 영어는 크레딧 카드인데 뜻은 외상카드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러네요. 예. Keep your credit card expenses under close watch. 자, keep under watch. 이런 표현 참 좋은 표현이죠. keep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동사마법에서 배웠지만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보호가 나오든가 목적어가 나오고 부사구가 나오는가 이런
표현이 너무 많죠. 예, 그래서 어떤 놈을 어떤 상태에 둔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면 어떤 놈을 워치 상태에 두면 워치는 지켜보는 거니까 감시한다, 주의한다, 지켜본다 그런 뜻이겠죠. 너의 외상카드 지출을 잘 워치하고 있어야 된다. 뭘 명심하면서? 이걸 명심하면서. How much things brought on credit can end up costing much more than you intended. 이 문장 좀 어렵네요.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기서 how much는 이렇게 대명사적으로 쓰인 겁니까? 아니면 how much가 things를 꾸며주는 형용사적으로 쓰인 겁니까? 우리 캐도란마 문법상에서 배웠죠? 뭐요? what하고 which하고 how much, how many는 문장 속에서, 자기절 속에서 명사로 쓰일 수도 있고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다. 즉 의문 대명사로 쓰일 수도 있고 의문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다. 기억나죠? 안 난다고요? 안 나면 다시 외워. what, what book, which book 이렇게 대명사나 형용사로 다 쓸 수 있다는 거. how much도 마찬가지야. 다시 물어본다. 요 how much는 대명사적으로 노란색처럼 쓰였어요? 파란색처럼 형용사적으로 쓰였어요? 그렇죠. 노란색이 맞죠. 왜요? 이게 얘를 꾸며주는데 왜 얘가 much냐? how many things지. 이게 복수인데 어떻게 how much 다음에 복수명사가 나와? 안 되잖아요. 이 두 개는 끊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장 구조 보시면 things가 가져온다. 크레디트 외상으로. 그러면 how much가 목적어겠죠. 물건들을 샀는데 그 물건들이 외상으로 가져오는 액수가 얼만큼이나 되는가 하는 것이 자, how절이 요절의 주어입니다. 자, 외상으로 물건 산 것이 가져오는 액수가 얼만큼 되는가 하는 것이 end up 귀결되는데 ing 이것도 동사무합사 할 때 정말 많이 했죠. end up ing 혹은 end up 전치사구 또는 end up 형용사 이렇게 되면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결과가 되다. 기억나죠? 내가 이만큼 돈 내고 싶었던 게 아니야. 근데 하다 보니 총구소 87만 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end up costing much more than you intended. 네가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치르게 되는 것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는 점, 이 점을 명심해야 된다. 다시 한번 어떤 물건을 산 게 외상으로 가져오는 액수가 모이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많이 지출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면서 keep on the watch 해야 된다. 됐죠? 외상이란 뜻으로 쓰이는 이유는 믿고 그 물건을 맡긴 것이기 때문에 믿고 맡긴다는 뜻에서 바로 파생된 것이다.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거 요겁니다. in credit. 근데 학생들이 이걸 잘 많이 몰라요. 여기서 credit의 뜻은 in 동그라미 들어갔죠? 예금이라는 뜻이에요. 예금. 참 예금하고 외상은 참 벌어지는 곳도 다르고 좀 관계가 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같은 거야. 내가 아까 얘기했죠? 내가 은행에다가 예금한 거는 사실 내가 은행을 믿고 맡긴 거야, 돈을. 사실 은행에다가 돈을 꿔준 거야. 그러니까 꿔줬으니까 이자를 받지, 우리가. 근데 자식들 말이야. 우리가 꿔줄 때는 말이지. 되게 품 잡고 말이야. 빌려줄 땐, 별로 품 안 잡는데 빌려줄 땐 되게 품 잡죠. 빌려줄 땐 더 많이 받고. 자식들. 어쨌건. in credit는 뭡니까? 예금이 있는, 예금에 돈이 들어있는, in credit. 반대말은 말이죠. in debit입니다. debit. 어이구, debit. 데빗과 크레딧은 어떻게도 설명할 수 있냐면 은행에 예금 통장 있죠? 예금 통장은 이렇게 세 칸으로 되어 있는데요. 왼쪽 칸에는 돈이 지출되었을 때, withdraw 됐을 때 표기하게 되어 있고요. 은행에다 돈을 입금하게 되면 deposit이죠? 이렇게 하면 오른쪽에 입금을 하게 돼 있어요. 왼쪽에 입금해 보세요. 여기 나오고요. 오른쪽 입금하면 여기 찍히고요. 여기는 잔액이 나오는 밸런스장이야. 아시죠? 여기는 잘 아실 거야. 맨날 보니까. 요건 잘 몰랐죠? 통장 한번 펴보세요. 돈 넣으면 여기 찍히고 돈 나가면 여기 찍히죠. 엄마가 돈 넣어준 거는 여기 한 번, 한 달에 찍히고 우리는 무수하게 여기 찍히죠. 체크카드 같은 거 쓰면. 이때 요 인출했을 때 여기 쓰여지는 요 칸 이름이 데빗이에요.
예금했을 때 찍히는 요 칸 이름도 크레디트라고 불러요. 왜 그렇게 부르는지 알겠죠? 예, 여기에 찍히면 예금이 되는 거고 만약에 요쪽이 더 많게 되면 대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걸 흔히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합니다. 항상 여기가 더 많아야 되는데 여기가 더 많다면 마이너스 통장 상태예요. 그래서 데빗과 크레디트는 그런 반대 개념을 갖는다. 크레디트의 개념은 뭐다? 은행을 믿고 돈을 맡겼다는 뜻이다. 꼭 기억하시면 돼. If you are in credit in the bank account, 은행 계좌가 예금 중인 상태가 되면 은행이 너에게 뭘 줘야 됩니까? interest를 줘야 되죠. 뭘 줍니까? 이익을 줍니까? 이해관계를 줍니까? 관심을 줍니까? 아니죠. 이자를 주는 거죠. 이자.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은행은 왜 예금 이자는 조금씩 올리고 대출 이자는 팍팍 올리는지 참 그것도 참 제일 장사하기 쉬운 업종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죠? 또 파산하면 국가가 세금으로 다 메꿔줘. 미국 보세요. 미국의 그 은행들이 말이죠. 모기지 장사하느라고 아주 파생상품 장사하려고 떼돈을 벌다가 사태가 나빠갖고 수조 원의 빚을 지니까 정부가 기금으로 다 메꿔줬죠. 이건 정말 은행처럼 순하는 장사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권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행도. 3번. Take credit for, deserve credit, give credit 이런 식의 콜로케이션 표현으로 쓰이는 credi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credit는 무슨 뜻인가 하면 공적 또는 칭찬 이런 정도의 뜻입니다. 공적, 칭찬. 요거는 역시 믿는다는 뜻에서 온 거예요. 믿는다. 어떤 사람, 믿는 사람, 난 저 사람을 믿어. 그 사람 왜 믿어? 뭔가 그 사람이 세운 공훈이 있으니까. 김대리를 믿네. 그 김대리가 뭔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공적을 인정하게 되죠. 공적의 인정이 곧 칭찬이에요. 그래서 공적이나 칭찬의 의미로 쓰이는 거 동그라미 치세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공적이나 칭찬. Take credit for. take는 얻는 거니까 뭐뭐에 대한 공적을 얻다. 뭐뭐에 대한 공적을 인정받다. 뭐뭐 때문에 칭찬받다. 다 좋습니다. 그거나 저거나. 네. deserve credit. deserve는 뭐예요? 받을 만하다죠. 공적을 인정받을 만하다. 칭찬받을 만하다. 됐죠? give credit. 요게 give him credit면 그에게 공적 인정을 주는 거 또는 그에게 칭찬을 주는 거니까 그의 공적을 인정하다. 그에게 칭찬하다. 이렇게 정도 번역하면 되겠죠. 됐죠? 예. 처음 보는 콜로케이션을 하더라도 기본적 개념만 하고 있으면 다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아까 cred가 들어가는 형용사 3개 썼었죠? 요거를 한번 이제 정리해 봅시다. credible은 맨 끝에 나거나 또는 어원 자체의 뜻에서 파생된 형용사라고 볼 수 있어요. 어원이 믿다란 뜻이니까 믿다에 able이 붙었죠. able의 같은 형인 able이 붙었어요. ible. 따라서 믿을 수 있는입니다. 믿을 수 있는 credible. credible은 반대말이 훨씬 많이 쓰이죠. incredible. 믿을 수 없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은 놀랍다는 의미죠. incredible. 이렇게 대단하다 뭐 이런 뜻으로 감탄의 의미로도 많이 쓰이죠. 오히려 creditable. 요거는 credit의 able이 붙은 건데요. credit의 몇 번 뜻? 3번 뜻이 쓰인 거예요. 그래서 칭찬할 만해요. 칭찬할 만. 완전히 한국말로 볼 때는 달라 보이죠. 어원은 다 같은 겁니다. credulous는 특별히 외워야 되는데요. 역시 어원은 trust에 있는데요. 좀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로 뜻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잘 믿는, 잘 속는, 애가 참 순진하게 참 잘 믿는다. credulous라고 그래요.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 한 다음에 해야 했기 때문에 좀 이따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됐죠? 예문. The manager and the coach. 매니저와 코치가 deserve the credit. 크레디트를 받을 만하다. 뭐에 대한? 팀의 successful season에 대해서. 여러분, 매니저와 코치는 한국말로 하면 뭘까요? 매니저는 단장, 코치는 감독이에요. 우리나라는 감독이라 그러고 코치라 그러죠. 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어 공부하기 힘들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코치가 감독이에요. 또는 헤드 코치라고도 하는데요. 그냥 코치 그러면 일반적으로 감독이에요. 그 밑에 있는 코치들은 인스트럭터라고 합니다. 인스트럭터. 또는 트레이너. 뭐 등급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코치고요. 타격 인스트럭터 뭐 그러잖아요. 사실 코치가 감독이고요.
매니저가 단장이에요. 그러면 두산 야구단이 있으면 두산 야구단 단장이 있죠. 요 사람이 두산 재벌의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야구부 단장, 이게 매니저예요.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매니저가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 스포츠 클럽을. 미국은 특히 그런 게 강하죠. 매니저와 코치가 칭찬받을 만하다. 그런 얘기고요. 4번 넘어갑니다. There have been a lot of rumors that there will be an extra scene after the credits of the movie. 자, 4번, 5번, 6번이죠. 4번, 5번, 6번은 전부 3번에서 파생된 겁니다. 예, 3번의 뜻. 뭐? 공적 칭찬, 공적 인정. 자, 영화에 나오는 크레디트. 아마 우리 감독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엔딩 크레디트라고 그러죠? 예, 엔딩 크레디트 쫙 올라가죠. 보통은 이제 올라오면 다 나가죠. 다 나가는데 이 영화는 엔딩 크레디트가 끝나고 나서 추가 씬이 있다는 그런 루머가 돌고 있답니다. 안 보고 나가면 굉장히 후회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내가 최근에 무슨 영화를 봤는데 내가 나가는데 아무도 따라서 안 나가더라고요. 아, 뭐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 요 크레디트는 뭐냐? 영화 끝날 때 나오는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의 이름 명단을 크레디트라고 하는 거죠. 왜 이걸 크레디트라고 부르게 되는지 알 수 있죠? 영화를 만든데 공적이 있는 사람의 이름이 쫙 올라가는 거야. 하다못해 이 조명 하루 종일 들고 있었던 애, 이런 애 이름 다 나오죠. 예, 조명 기사로. 제가 그 영화 찍는데 조명 기사 보니까 그 제일 힘든 일 가죠. 조명 기사하고 그다음 뭡니까? 그 마이크 들고 있는 애 있어요. 아우, 마이크를 이렇게 딱 들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럼 한 몇 시간, 십몇 시간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요게 약간 떨어지면 카메라에 들어오죠. 그래서 들죠? 멀어지면 또 감도 떨어지죠. 더럽게 욕먹습니다. 야, 이 새끼야, 똑바로 안 들어! 야, 이건 몇 년 해야 그 조명 음향기기 옆에 약간 알짱거리게 되는 거죠. 참 그 영화 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래서 한 달 월급 30만 원 받고 일하고 막 그러고 삽니다. 근데 말이야. 그래서 자는 가끔 레드카펫에 말이죠. 그 빽까번쩍한 배우들이 별것도 아닌 것들이 나와서 막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좀 웃겨요. 그것들이 연기도 못하는 것들이 진짜.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 부산국제영화제 엔니오 모리코레라는 유명한 영화 그 음악가,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 음악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딱 왔는데 우리나라의 그 오도된 영화 팬들이 모리코네가 누구야? 아무도 사진도 안 찍고 저건 뭐야? 그러면서 인터뷰도 안 하고 그랬죠. 그래서 모리코네가 화가 나갖고 그 다음날 갔어요. 모리코네가 뭐랬냐면 듣도 보도 못한 저 무슨 여배우들한테 난리치면서 날 불러놓고 이렇게 대접할 수 있어서 화가 나갖고, 물론 그렇게 화를 냈어야 되냐 하는 거에 대해서 또 할 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영화가 좀 이게 좀 잘못되고 있다. 영화 진짜 중요한 일이라는 사람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서 막 우리는 그죠? 얼굴 뜯어고치는 애들이나 좋아하고 문제가 있어요, 확실히. 자, 영화에 공적이 있는 사람 크레딧입니다. 5번 넘어갈게요. 5번 The University. 대학에서 쓰이는 크레딧은 뭘까? 영화에서 크레딧은 맨 끝에 올라가는 이름 명단을 말하는데 대학의 크레딧은 뭘까요? 대학은 최소 120학점을 졸업할 때 요구합니다.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학점이라고 불러요. 참, 그거 좀 문제가 있는데요. GPA라는 게 있죠. GPA. GPA라는 건 또 뭐냐? 평점이라는 뜻인데, 평점. Grade Point Average. Grade Point Average. 이렇게 average. 왜? 평점 3.4다, 4.3이다, 그런 걸 들어봤죠? 예. 나중에 대학 가시면 아시겠지만 대학마다 환산 방법은 다른데 제가 다니던 대학은 A 플러스 이런 건 4.3이에요. A0는 4.0, A-는 3.7, 이렇게 0.3점씩 떨어져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과목이, 그죠? A라는 과목이 예를 들면 이수 단위가 2단위다. 보통 주에 2번 수업하면 이수 단위가 2단위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2 곱하기 4.3 이렇게 계산하고, 내가 한 과목을 또 듣는데 B라는 과목은 이수 단위가 3이야. 그럼 3 곱하기 4.0을 공부한 다음에 나는 과목을 2개밖에 안 들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걸 합쳐갖고 5로 딱 나누는 거죠. 즉 가중평균을 한다는 얘기야.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을 Grade Point Average, GPA라고 합니다. 근데 말이죠. 이 얘기를 좀 길게 했네요. 어쨌건 GPA라는 건 뭐냐? 얘의 점수를 말하는 거야. 점수의 평균점. 근데 요새는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대학 다닐 때는 이것도 학점이라고 부르고 이것도 학점이라고 그랬어요. 요새는 어떻게 해요? 요건 뭔가 하면 학점이 형편없어. 나 학점이 형편없어. 그럴 때 학점이야. 점수가 나쁘다는 얘기야. 학점이 없는데 2.3,
겨우 학고명했어. 학고가 학사경고거든요. 학고 겨우 면했어. 우리 때는 학고가 2.0이었는데요. 학고 연속 2번 먹으면 그냥 잘렸어요. 제가 2학년 올라갈 때 우리 학교에서 660명이 잘렸습니다. 10%가 잘렸어요. 10%가. 연속 2번 학고 먹었다고. 근데 이건 뭐라 그러냐면 야, 그 과목 뭐냐 그러면 3학점짜리 과목이야 그래요. 3학점짜리. 이 3학점짜리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제가 이수단위 얘기했죠. 이수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수단위. 고등학교 때 왜 너희들 언어는 뭐 4이수단위, 뭐 수학은 2이수단위 그죠? 이수단위를 또 크레디트라고 그래요. 학점. 그러니까 그 과목은 3학점짜리 과목이야 할 때도 학점이라고 그러고 내 학점이 형편없어 할 때도 학점이라고 해서 되게 헷갈려요. 자, 대학을 안 가본 사람한테 대학 얘기를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 어쨌건 간에 크레디트란 말은 대학교에서 과목에 부여된 이수 단위를 말합니다. 한국에서 뭐라고 부르던 간에 그거를 120을 모아야 졸업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3크레딧짜리, 2크레딧짜리, 1크레딧짜리 과목을 모아서 4년 동안 8학기 동안 또는 뭐 계절학기 합쳐서 120크레딧을 쌓아야 되는 거죠. 요게 그 사람이 뭐야? 학업 동안에 그 사람의 공적이죠. 예, 학업의 공적이 120개까지는 쌓여야 된다 그 얘기죠. 나중에 대학 가면 말이죠. 제가 졸업할 때는 140학점이었는데요. 140크레딧을 이수해야 돼요. 참 애들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4학년 2학기 때 예를 들면 뭐 132학기까지 4학년 1학기 때 들었어. 그럼 8학점 남았죠. 그럼 4학년 2학기 때 그걸 꼭 8학점을 꼭 들어요. 나 그걸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런 애들 중에 꼭 빵꾸 나는 애 있어. 그 중에 한 과목에 F 나오면 입사시험 합격해놓고도 거기 입사 못합니다. 완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수님한테 교수님 D만 해주세요 뭐 그러고 그러는데 인간 왜 그렇게 굴욕적으로 살아? 좀 남게 하면 안 돼? 저는 143학점 딱 들었어요. 그럼 하나 빵꾸라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또 빵꾸가 안 나요 또 이러면 또 하나 정말 좀 넉넉하게 듣지. 자, 전부 공적에서 나옵니다. 6번 This success is a credit to the team. be credit to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누구누구에게 명예, 자랑거리 그렇습니다. 명예, 자랑거리라고 한국말로 했지 결국 공적이 인정된다는 뜻이죠. 이 성공은 이 팀에게 그 공적이 인정되어야 된다는 거야. 예. Who developed and managed the business over the years. 여기까지가 4번에서 전부 파생된 거고요. 마지막 7번 뜻, 이게 제일 적게 쓰이는데 이게 바로 어근에서 바로 온 뜻입니다. 제일 먼저 생긴 뜻이죠. He served as a mayor of the city where he gained credit. gain credit. 신용을 얻다. 됐죠? 예. 늘 얘기하지만 제일 먼저 생긴 뜻은 제일 안 쓰일 가능성이 높다 그랬어요. 자, 4번이나 5번 같은 뜻들은 영화라든가 대학용어로 쓰인 것은 비록 100년밖에 안 됐습니다. 다 20세기에 생긴 말들이에요. 20세기 초에 다 최근에 생긴 말이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요. 크레디트란다는 말이죠. 크레디트는 동사로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credit A with B 이런 형태로 씁니다. with 무슨 with인지 알죠? 제공의 with, provide A with B 할 때 그 with입니다. 그래서 A에게 B를 맡기다. 이런 식의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여러 가지 맡기는 경우에 다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크레딧이었습니다. 자, 크레딧 얘기는 좀 재밌게 해봤습니다. 대학 얘기를 하니까 정말 부쩍 대학 가고 싶죠? 예. 자, 대학 가서 즐기세요. 우리나라는 대학생이 제일 멋나고 좋은 나라입니다. 예. 대학생 때가 최고예요. 예. 인생의 황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뭘 해도 대충 용서하죠. 전화위 정도 돼갖고 말이죠. 주택가에서 빽빽 술 처먹고 소리 질러보세요. 맞아 죽어요. 예. 대학생 그냥 넘어갑니다. 예. 뭐 젊었을 땐 뭐 저렇지 뭐 이러면서 예. 참 대학생 좋아요. 다음에 컬티베이션. 자, 이제 컬티베이션 갑니다. See you. 컬티베이션은 컬트입니다. 컬트. 컬트가 어원인데요. 컬트는 틸의 뜻입니다. 틸. 틸이 뭐예요? 동사 틸이에요. 동사 틸. 예. 밭을 경작한다는 얘기입니다. 밭을 경작한다. 동사 틸, 지금도 영어에서 쓰이는 단어예요. 예, 틸, 경작하다. 그럼 컬티베이션은 밭에서 경작한다는 뜻이에요. 경작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이 쉬워라. 경작의 뜻입니다. 자, 컬트가 들어가는 다른 단어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컬처 있죠. 컬처. 컬처 뜻 뭐예요? 문화죠. 밭에서 작물을 기르듯이 문화도 잘 길러야 되죠. 씨도 잘 뿌려야 되고 비료도 좀 적절히 줘야 되고 너무 또 많이 주면 안 되고 피어나면 또 가지도 쳐줘야 되고 중간에 벌레도 잡아줘야 되고 그래야 비로소 뭐가 자라지 않습니까? 문화도 그렇게 키워내는 거라는 거예요.
문화를 말이죠. 그냥 몇 년 내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말이죠. 마음에 안 드는 놈 막 자르고 뭐 이렇게 해서 문화가 되는 게 아니죠. 예, 문화부 장관이 지가 뭐라고 막 껍적대면서 막 난리치고 말이야. 근데 얘가 바로 삿대질하고 말이야. 막 쌍욕하고 말이야. 우리나라 문화부 장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가 문화부 장관이 쌍욕을 하면 어떡해요. 아이고 정말 나 좀. 아 정말 그 인간 정말.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냐. 배양이란 뜻이 있는데 배양. 뭐 배양에 쓰이냐. 세균이랄까 또는 뭐 세포랄까 생물학 실험실 같은 데서 이렇게 배양액 만들어서 이렇게 배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살모넬라균이 들어간 식중독균이 있는가 이렇게 배양하는 거. 이것도 기르는 거죠. 예. 컬트가 들어가는 건 전부 그래서 기른다는 뜻이야. 기른다. 그게 밭에서 기르는 건지 사회에서 기르는 건지 실험실에서 기르는 건지 그 차이가 있을 뿐이야. 알겠죠? 요거 봅시다. 1번 Shifting Cultivation. 자, 이동식 경작이네요. 이동식 경작이 뭐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하는 사람이 없죠. 땅덩어리가 이렇게 좁은데 여기서 경작하다가 몇 년 뒤에 다 버리고 딴 데 가서 경작할 만큼 땅이 많지 않죠? 주로 어디서 하죠? 열대지방에서 하죠. 열대지방은 땅도 좀 많고 땅에 비해서 사람이 적게 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동식 경작해요? 그렇죠. 요거죠. Slash and burn. 저는 burn 할 때 꼭 이렇게 burn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Slash and burn. Slash는 베다.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그 자리에 불을 지른 다음에 거기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거죠. 뭡니까? 화전농법이죠. 아주 잘못된 농법 중에 하나죠. 아주 원시적 농법인데 지금도 열대지방에서 하고 있고 특히 아마존강 유역에 이 화전이 계속되고 있는 게 큰 문제죠. 그래서 20, 30년 지나면 지구의 산소 공급량이 한 4분의 1 정도 줄어들 거라 그러죠. 그럼 우리가 이제 산소 마스크 쓰고 살아야 될 날이 곧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빨리 죽어버려야지. 에휴. 자, 이동식 경작. 이동식 경작은 is one of the oldest forms of agriculture. 아주 오래된 농업 형태고 commonly practiced in the tropical countries. 열대 지방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동식 경작. 화전 농민을 얘기한 겁니다. 경작이고요. 2번. 기르는 건데 Sport is the habitual and voluntary cultivation of intensive physical effort. 습관적이고 의식적인 cultivation. 역시 배양, 양성이겠죠. 자, 밭에서 하는 거요, 사회에서 하는 거요, 실험실에서 하는 거요, 일반적인 내용으로까지 발전했네요. cultivation. 동사는 cultivate가 되죠. 다 컬트 좀 알아두세요. 컬트는 기른다는 뜻이다. 어디서 기르는가 하는 것은 문맥을 보고 알 수 있을 테니까 이거는 기른다라는 이미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다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겠고요. 고다 curiosity 되겠습니다. curiosity. 자, 여기 액센트 있죠? 형용사 뭐예요? curious. 형용사 할 때는 OUS가 되고 명사일 때는 U가 탈락하는 것도 아시죠? curiosity 뭐 이거는 내가 어원적으로 설명하는 거 필요 없죠. 그럼 뭐예요? 호기심. 다 아는 거 아니에요, 호기심. 자, out of curiosity라고 하면 호기심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없는 것 같죠?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죠. out of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중요한 거야. out of 다음에 주로 감정명사가 나오게 되면 이게 출처, 기원을 표현한다. 자, out of는 보세요. 조형적으로 그려볼게. 이게 out of 아닙니까? 이게 어떤 행동이라고 봅시다. 이 행동이 여기에서 out of 한 거라고. 행동이 일어나는 어떤 출처, 기원의 감정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out of pride 그러면 뭐예요? 자긍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이다. 뭐 느낌이 오죠? out of envy 질투가 느껴져요. 질투심에서. 알겠죠? out of fear 두려워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원인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있는 거예요. 호기심에서 한 거니까 호기심이 있는 거라고요. 알겠죠? 없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호기심에서. Curiosity killed the cat. 원래 속담이 과거형으로 돼 있죠?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였네. 지나친 호기심은 독이 된다. 그런 얘기죠. 지나친 호기심은 독이 된다. 호기심의 대명사 동물이 고양이죠.
고양이는 뭐가 참 궁금한 게 많아요. 조금만 소리라도 그렇게 해서 가보고 해요. 자기가 못 가본 곳을 한번 갖다 놓으면 뭐 난리도 아니죠. 그건 뭔가 있나 막 이리 들어가고 저리 들어가고 막. 그래서 이런 속담이 생겼습니다. 2010년 9월 모의평 가인데요. 2009년 9월에 친 거죠. As he was finally overtaking the runner. 내가 그 runner를 거의 따라잡게 되었을 때 out of curiosity, 호기심에서 그가 그에게 물었다. 이 사람에게 물은 거죠. 뭐라고 물었습니까? What's Bob's number 4? 이 사람이 등 뒤에다가 Bob's number 4라고 써놓고 달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막 따라잡으면서 Bob's number 4가 뭐예요? 근데 뭐라고 대답했죠 이거? 기억나죠? 기출문제에서. 내 정말 친한 친구 밥이 마라톤을 4번 뛰는 게 목표였는데 3번까지 뛰고 얼마 전에 죽었다. 그래서 내가 밥을 대신해서 4번째 뛰어주는 거다. 이번에 내가 뛰는 게 바로 밥의 4번째 마라톤 그런 완주다. 이렇게 얘기했던 참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뭐 이런 정도 친구 있으면 이 밥도 잘 죽었다고 볼 수 있죠. 잘 살다 죽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번. Ever since the wristwatch 손목시계가 introduced 된 이래로 common society. introduce 기억나죠? 동사무소에 배웠어요. 소개하다, 입문시키다, 도입하다. 자, 여기서는 도입입니다. 손목시계가 common society에 도입되고 난 이래 포켓워치. 소매 안에 포켓에 넣어놨다가 이렇게 꺼내서 보는 거죠. 줄이 달려 있고 이렇게 턱 이렇게. 요거는 매우 curiosity 한 것이 되었다. 보기 힘든 것이 됐다는 얘기죠. 진기한 것, 희귀한 것 이런 뜻입니다. 당연히 호기심의 뜻이 파생된 겁니다. 진기한 것이 호기심이 가죠. 맨날 보는 것에 대한 호기심이 안 생기죠. 그래서 그렇게 호기심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뜻으로 뭉쳐주시면 두 개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curiosity. 자, 그 다음에 또 매우 중요한 단어 뜻이 많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커스텀이 나오네요. 커스텀은 어떤 뜻이냐? 커스텀. 우리 알다시피 습관이라는 뜻이죠. 원래 어원이 습관이에요. 원래 습관.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 어커스텀이죠. 어커스텀 무슨 뜻이에요? 익숙하게 하다죠. 익숙하게 하다. 그래서 보통 수동태로 쓰는 경우가 많죠. be accustomed to 이렇게 익숙해지다 이렇게. 익숙해지는 게 뭐야? 그게 습관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은 어원이겠습니다. 요거 볼까요? 커스터머. 요거 뭡니까? 고객이죠. 원래 커스터머란 말은 자주 오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습관적으로 오는 사람. 손님 또 오셨어요. 또 오셨어요. 이거요. 원래 단골 고객이라는 뜻인데 단골에 대한 개념은 사라지고 오히려 고객 일반을 표현하는 뜻으로 뜻이 좀 넓어진 거죠. 형용사 customary. 뭐예요? 통상적인. 보통 영어로 regular라 그러죠? regular한 게 뭐야?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니야. 다 같은 개념이에요. 커스텀, 습관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습관이라는 뜻으로도 여전히 쓰이고요. 요게 개인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개념으로 발전하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관습이 되겠죠. 그래서 습관 혹은 관습으로 쓰이는 게 1번 뜻입니다. 예문은 뭘까요? It was the custom, custom이었습니다. For the people to give one another, 서로서로에게 presents of colored eggs. colored eggs 선물을 서로 나눠주는 게 커스텀이었습니다. 관습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사람들 전부가 다 하는 습관이니까. 참 한국말도 재밌죠? 습관, 관습. 그죠? 외국인한테 가르쳐줄 때는 습관이면 인디비주얼한 거예요. 관습이라면 소셜한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들 굉장히 재밌어 할 거야. 두 단어를 바꾸면 인디비주얼이 소셜로 바뀌네? 그럼 다른 것도 그러냐고 물어보면 미친놈 그러면서 한대 치고 싶지. 그만큼 외국어가 어려운 거야. 그렇죠? 그렇죠? 뭐 노력이라고 했으면 개인의 노력이면 그럼 집단적 노력은 영노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면 미친놈 그러면서 한대 때리고 싶을 거예요. 외국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관습입니다. 이거 부활절 얘기하는 것 같죠? 2번 all of your baggage. 너의 배기지 모두가 will be checked.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어. 체스에서 위했다. 체크된다. 점검된다. 원래 저지 억제한다는 뜻에서 나왔다고 얘기했죠. by customs officers. 이것도 내보실까요? customs officers. 반드시 S가 붙는 거 알죠? 커스텀에 S가 붙으면 무슨 뜻? 세관, 관세 이런 뜻입니다. 세관, 관세. 이것도 어떻게 된 건가 하면 말이죠. 이렇게 뜻이 된 거예요. 여기서 파생한 건데요. 커스텀이 무슨 뜻이라고요? 습관적인 것이라고 그랬죠? 습관적인 거, 즉 레귤러한 거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customs란 말이 생긴 것은 이 뜻은 습관적으로 정기적으로 내는 돈 이런 뜻에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 습관적으로 꼭 내야 되는 돈이 관세거든요. 예. 내가 어떤 지역, 어떤 국가를 통과할 때 의뢰에 늘 내야 되는 돈이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부 regular, habitual 이런 개념에 전부 연결돼 있어요. 알겠죠? 예. 그래서 관세로 쓰이고 또 그것을 받는 지역까지 의미하게 됐죠. 그래서 세관직원이라는 뜻입니다. 자, 커스텀과 커스텀스는 하나는 S가 붙고 하나는 S가 붙지 않으니까 그걸 잘 기억해 놓으시면 실제로 문제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커스텀만 공부한 게 아니고 커스터머리, 커스터머, 어커스텀 다 공부했어요. 자, 이제 조금 숨을 돌리면서 좀 가도 되겠습니다. 예. 드래프트까지는 좀 숨을 돌려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설설 자, 이렇게. 자, deal. 제가 전 강의 때는 이게 긴팔 입었는데 지금 자꾸 짧은 팔로 바뀌었죠. 지난 시간에 긴팔 강의하다가 덥더라고요. 제가 이게 참 열이 많은 체질이라서 지금 에어컨이 21도입니다. 근데 말이죠. 강의가 열강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제 생각에는. 예. 어쨌건 뭐. 그랬더니 저희 직원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대표님 저기 그 인삼 드세요. 그래서 인삼을 먹어서 열이 많이 나는 거다 그러는데 인삼 선물을 많이 받거든요. 먹어야 되는데 많이 나눠줬어요. 제가 이번 추석 때도 한 4박스 받았는데 3박스는 이렇게 뭐 이런저런 사람 이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줬습니다. 1박스 남았는데 1박스는 먹어야지 그래도 선물한 사람 성의도 있는데 4명 선물이 그냥 하나로 모아서 먹는다 이런 느낌으로 먹는데 왜 3명을 버린 건 아니고요. 예. 안 좋나? 참. 딜. 그래서 반팔 입었어요. 반팔 입었는데 땀이 나네. 딜. 자, C 끝났어요. D입니다. D. 자, D. 딜. 자, 딜. 딜은 말이죠. 어떤 의미인가 하면 목, 부분, 나눈다 이런 식의 의미를 갖는 게 원래 어원이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판이한 뜻 2개가 나오게 되죠. A good deal. 이건 어떤 콜로케이션일까? 예문부터 먼저 봅시다. The article says. 그 기사가 말하는 것은 A deal between the two companies. 두 회사 사이의 딜. 알죠 이거? 거래 협상. 거래 협상이 reach 될 것이다. End of the year 전에. 거래 협상의 의미로 쓰였으니까 A good deal 그러면 좋은 거래, 좋은 협상이네.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거래는 뭡니까? 싼 거죠. 싼 물건. 그걸 a good deal 하겠죠. 물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속여서 잘 비싸게 판 거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싼 물건을 a good deal 합니다. 보통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소비자들이니까. 예, good deal. 거래 협상은 결국 뭡니까? 서로의 몫을 정하고 하나의 파일을 서로 나눠 갖는 거죠. 우리가 이 사업을 함께해서 얻을 돈이 100억이야. 거래 협상은 이걸 나누는 거야, 적절하게. 너 30억 먹어라, 나 70억 먹을게. 그런 얘기죠. 그게 아니고 나 혼자 다 처먹을래. 그러면 이제 사단이 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뜻에서 거래 협상 이런 의미가 생긴 거예요. 자, 됐죠? 자, 2번째. A good deal 혹은 a great deal이라고 쓰는 거고 뒤에 of가 나오기도 하죠.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거죠. Science와 technology는 have changed a great deal. 엄청나게 변화했다. A great deal. much의 뜻이죠. 이때는 great와 good의 뜻이 같습니다. 1번의 good은 좋다는 뜻이지만 2번의 good은 great의 뜻이에요. 네, good은 great의 뜻으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많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는 뭘까요? 양이죠. amount. 이것도 몫이나 부분에서 나온 겁니다. 사실 어떤 개념이건 어떤 양이건 이건 전부 어떤 전체의 부분이겠죠. 그렇죠? 뭐 이 양이 20kg다. 그럼 100kg에서 일부죠. 네, 이런 식의 개념으로 양이라는 뜻이 생겼어요. 거래와 양 완전히 한국말로도 판이하게 다릅니다. 어원적으로 접근해도 딱 이렇게 또렷하게 이렇게 추론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잘 외워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2번을 알고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of가 붙었을 때는 뒤에 명사가 이어지겠죠? 그래도 영어로는 much죠. 네. much는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 스스로 명사로 쓰일 수도 있고 부사로 쓰일 수도 있죠. 그래서 둘 다 much의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자, 수능에서 좀 나올 가능성이 적습니다만 가로친다면 우리가 도박이나 도박용어로도 딜을 많이 쓰죠. 뭡니까? 카드패를 나눠주는 거죠. 카드를 나눠주다. 아까 딜 뜻이 뭐라고요? 부분, 목, 나눈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카드 나눠주는 도박장에서 카드 나눠주는 사람이나 친구들이 도박할 때 이렇게 카드 나눠주는 사람을 딜러라고 합니다. 딜러. 많이 들어봤죠? 나눈다는 뜻이에요.
자, 카드 나누는 것과 양과 거래, 공통의 이미지는 목, 부분, 나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 자, 뒤로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 또 중요합니다. 별 붙입니다. 뭐 다 중요하죠. 뭐 안 중요한 거 제가 넣겠어요. degree. degree는 한국말로 뜻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꼭 기억이 됩니다. degree. 자, degree는 말이죠. 이 gree라는 게 어원적으로 grade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죠? 등급, 계급, 지위. 등급별로 쫙 나눠진 거. 이걸 degree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봅시다. When the temperature in your cupboard, 선반의 temperature가 averages, 동사로 쓰였네요. 평균이 된다면 above 75 degrees Fahrenheit, 화씨 75도 이상이 평균 된다면 도를 의미하죠. 무슨 도? 온도. 또 무슨 도가 있을까요? 각도. 이런 식으로 수치로 표현되는 어떤 도를 가리킬 때 degree라고 하죠. 온도나 각도나 이렇게. 뭐 각도나 앵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결국 도라는 것은 보세요. 저 온도가 뭡니까? 0도부터 100도까지 쫙 있는 것 중에서 이 등급 중에 한 등급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degree라고 하는 것이다. 최근에 그 인터넷에 그 남자의 직업별 등급 분류가 나와갖고 모든 그 네티즌들을 아주 화나게 했었죠. 맨 위에 무슨 뭐 기억도 안 납니다. 저는 뭐 이렇게 해서 뭐 제 직업도 없더라고요. 저 제가 쭉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그래서 뭐 등급으로 뭐 A뿔, 뭐 A0 이렇게 등급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소고기냐 무슨 A뿔 등급 매기게 뭐 이러는데 참 이게 서글픈 현실이죠. 근데 나중에 꼭 명심하세요. 이런 등급 맞춰서 결혼하는 애들 치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애들 본 적이 없어요. 조건을 맞춰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어려워요 이게. 결혼한 게 조건 맞춰서 이렇게 결혼했을 때 그냥 행복하게 그렇게 살 만큼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사랑아 스치는 것도 짜증 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하루 종일 같이 앉아 있는데 우리 감독님이 막 웃습니다. 우리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 얼마나 부딪힐 일이 많겠어. 조건만 맞춰서 했으면 그 조건의 성취만을 참고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저 집에 아버지가 재산이 많아. 그럼 저 아버지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동안의 인생은 뭐야? 개판인 거거든, 지금. 그죠? 절대 그렇게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그죠? 그래도 사랑이 쉽기가 쉬운 건데 사랑하지도 않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어떻게 담보하고 살려고 그래. 그죠? 그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사랑하면 같이 이겨내면서 먹고 사는 거지 뭐. 그죠? 최근에 유명한 어떤 그 사랑의 뭐 전도사가 왜 남편하고 같이 죽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결혼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거 반 정도만 흉내내려고 해야지. 자, 2번. 2번은 그게 수치 개념이 아닌 거로 발전한 거죠. 그래서 수치 개념이 아니면 무슨 도? 정도죠, 정도. 요게 제일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죠. 사실 1번이 더 많이 쓰입니다만 1번이 실용용어에서 많이 쓰이는 거지 우리가 실제로 보는 논설문에서는 2번이 훨씬 많이 쓰이죠. 정도로 쓰일 때 degree는 to하고 굉장히 친하다는 거. 이 to를 잊지 않아야 돼요. to a degree, to some degree, to a certain degree. 전부 같은 뜻이고요. 어느 정도로는. 우리나라 이런 말 많이 쓰죠. 어느 정도로는 somewhat. 어느 정도, 약간. 뭐 이런 뜻이죠. by degrees. 요건 s가 붙었다는 것은 degree가 여러 개라는 얘기죠. 디그리 여러 개가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디그리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팍 건너뛴 게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착착착착착착 착착착착착착 요게 by degrees야. 그러니까 뭡니까? gradually. 점점 넌 멀어지나 봐. 그런 노래 있었죠 옛날에. 브라운 아이스? 생각이 안 나. 어쩌다 더 생각나. 참그 나얼이라는 사람 목소리 참 특이하죠. 라이브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라이브로 나오질 않으니까 사실 혹시 스튜디오에서 조작한 음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죠. There are a few people. 의심이 너무 많아.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요. 이중부정입니다. React to music to some degree. 어느 정도로 음악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음악에는 대부분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죠. 안 그런 음치들도 가끔 있습니다만. 자, 3번. Bachelor's degree. 뭐죠? 학사학위. 내가 이게 왜 학사학위인지 이미 설명했죠. 배철러 할 때. 이거는 석사학위. 학위에 왜 등급의 뜻을 갖는 degree를 쓰게 되느냐? 대학교가 원래 매우 신분제 질서를 갖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생긴 제도죠, 원래. 옥스포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00년대의 옥스퍼드. 총장님, 학장님, 정교수님, 부교수님, 조교수님, 펠로우님, 박사학위, 석사학위, 층층이 시야야. 그래서 디그리란 말이 생긴 거예요. 알겠죠? 한국말로 하니까 학위 그러니까 느낌이 하나도 없지만 원어민들은 디그리 할 때 저 디그리 정도 도란달과 같은 이미지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럼 디그리 하게 되면 그 정도의 디그리에 있구나. 그 다음 디그리구나. 그 다음 디그리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면 훨씬 외우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예문은 쉬우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4번 갑니다. 4번이 아니고 다음 거 갑니다. 다음 페이지네요. delivery. delivery. 재밌죠? 자, 이렇게 하나하나 가면서 짝짝짝 갑니다. delivery. 자, delivery. DE. 접두어 D는 굉장히 어려운 접두어인데요. 뭐 down의 뜻도 있고요. off의 뜻도 있고 away의 뜻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away의 뜻입니다. livery. 뭐 이렇게 하면 간처럼 보입니다만 어원적으로 이거는 liberate와 같은 어원입니다. liberate 알죠? free. away는 멀어지는 거고 free는 자유롭게 하는 거니까 자유롭게 멀어지게 하는 거니까 놓아준다는 뜻이에요. 어원적으로 놓아준다. 이렇게 멀어지게 놓아준다는 뜻이에요. deliver.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배송업체인데 갖고 있던 물건을 다 이렇게 줘. 이게 뭐야? 이게 deliver라고. 뭐다? 배달하다. 배달. We have always offered a free delivery. 자, free delivery니까 무료 배송이죠? 무료 배송. 우리는 항상 무료 배송을 제공해왔습니다. 우리의 손님들에게 무료 배달 서비스, 무료 배송 서비스. 제가 옛날에 에이모 인터넷 서점의 그 사장이 제 대학교 1년 선배입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그때 술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업체가 그 당시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좀 정책이 10,000원 넘어야지 이제 프리 딜리버리 하는데 그때는 3,000원짜리 책을 사도 프리 딜리버리를 해줬어요. 근데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 물어봤어요. 그 형한테. 형, 도대체 그 무료 배송의 그 비밀이 뭐야? 제가 물어본 거는 도대체 배송업체한테 어떻게 이렇게 단가를 깎을 수 있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배송이 보통 한 3,000원 정도 들거든요. 배송업체한테 그만큼 주는데 얼마나 깎길래 무료해도 비용이 그렇게 안 드는가를 내가 물어본 거죠. 그래서 그럼 참 배송업체들은 정말 죽어나겠죠. 막 3,000원 줘야 되는데 막 야 900원 해. 우리 물량 많잖아. 이러면 뭐 물며 겨자 넣기를 해야 되죠. 그럼 결국 그 배송하는 아저씨들한테 월급이 다 전가됩니다. 월급이 막 깎아지죠. 뭐 어쨌건 간에 내가 물어봤더니 그 사장님이 얘기하시더라고. 우리 선배님이. 비밀? 없어. 형 그러지 말고 좀 얘기해 줘봐. 없다니까. 없다는 게 뭐야 그러니까. 그냥 내는 거야. 나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웃긴지. 웃기는 게 울 수도 없고 말이야. 몇 년 전 얘기야. 한 4년 전 얘기. 그냥 내는 거래. 그럼 왜 그러시냐니까. 1위 업체에 있는 Y 업체가 타는데 어떻게 따라해야지. 그런 거 있잖아요. 1위 업체 Y 업체가 무료 배송이니까 우리 그냥 따라하는 거야. 물론 뭐 저희보다 조금 싸게 주긴 하더라고요. 워낙 거기는 뭐 책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보다 훨씬 많겠죠. 그건 책만 하는 데니까. 거참 그러니까 무료 배송 이게 참 명함이라고 할까? 무료 배송을 할 때 죽어나는 거죠. 그래갖고 당시 그 회사 계속 적자였던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딘지 이름은 다 알 것 같아서 더 자세한 기업 비밀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기업 비밀. 기업 비밀. 하나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할까요? 어제 그 국정조사장에서 대학교육협의회 의장, 대학교육협의회 의장이 이기수 씨죠. 현재 고려대 총장입니다. 요새 뭐 고려대 정도 달아줘야 뭐 뭘 좀 할 수가 있죠. 실제 그렇더라고요. 고려대 총장 이기수 총장한테 이제 국회의원들 질문을 했죠. 몇 년 전에 고대가 특목고에 우대 입학을 시켰다고 하는데 특목고를 우대하는 조치를 취했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장님?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기수 총장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영업 비밀이랍니다. 영업 비밀이라서 말해줄 수 없답니다. 이야, 우리 앞으로 대학을 확실히 업자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봐야 돼요. 내가 입시 설명회 때도 얘기하는데 대학을 자꾸 고상한 무슨 교육기관 이렇게 생각하니까 걔들의 입시 제도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냥 업자라고 생각해. 업자. 그래야 수시를 왜 그렇게 하는지 왜 이렇게 제도를 어렵게 만들어놨는지 다 이해가 가요. 업자거든요. 올해 고려대 수시 원서만 60몇 억을 벌었고요. 연세대가 30몇 억을 벌었어요. 수시는
업자한테는 중요한 업무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영업 비밀이래요. 영업 비밀. 그래서 얘기해 줄 수 없답니다. 참. 올해 그 최대 명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의 명언 3개가 나왔는데 두 번째 명언이 그거예요. 대학교 협회가 이전에 그 무슨 그 뭡니까 그 뭐죠? 대학교 위조, 학력 위조에서 대기업이 조사를 떠맡았는데 옛날에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이번에 타블로 사태에 대해서는 아무 발언이 없습니까? 왜 관심이 없고 조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기수 총장이 뭐라고 했잖아요. 타블로가 누굽니까? 이기수의 명언. 두 번째 명언. 아무리 뭐 나이 드셨다고 해도 전 세계 전국을 떠들썩한 타블로. 이게 좀 교육자로서 그거 모르면 안 돼요. 교육이란 게 뭐야? 그 사람들과 맞춰가는 거 아니야. 예. 얘가 좀 길어졌습니다. 자, 2번. 딜리버리 룸입니다. 뭐 하는 방? 배달방 그러면 안 돼요. 무슨 방? 분만실. 분만이 뭡니까? 내 몸 안에 있던 애를 배달하는 거죠. 이 세상에 배달하는 거죠. 이해가죠? 예. Free away. 내 몸에서 놓아준다는 뜻이야. 알겠죠? One of their dairy cows gave birth. 출생합니다. After difficult delivery in this week. 우리의 젖소들 중에 한 마리가 출산합니다. 이번 주에 출산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어려운 분만 과정을 거치고 나서. 알겠죠? 분만과 배달이 같이 있는 이유. 놓아준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딜리버리는 다른 뜻도 있는데요. 넘어갔네요. 딜리버리는 다른 뜻으로 3번 해방, 구조, 구출 그런 뜻이 있어요. 조금 덜 쓰이죠. 그래서 넣을까 말까 하다 뺐는데요. 딜리버의 원래 뜻이 뭐라고요? free away라고요. 원래 뜻에서 나온 거예요. 자유롭게 놓아준다. 알겠죠? 네,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또는 말이죠. 딜리버리의 동사가 딜리버죠. 그래서 deliver a speech, deliver a sermon. sermon은 설교입니다. 설교. deliver a blow. blow는 한 방 갈기는 거죠. 한 방. 그럼 이거는 뭐하다? 전달하다 이 뜻이죠. 전달도 예문 하나 쓸까 하다가 배달, 전달 같이 연결하면 될 것 같아서 1번 옆에 배달 및 전달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네. 물품이라면 배달이고 물품이 아니라면 전달이 되겠죠. 됐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이죠. 뭐 할까요? 예, 드래프트, 다이어트 나오네요. 다이어트는 쉽습니다. 다이어트는 두 가지가 있죠. 식사. 2번 식이요법. 끝. 식사와 식이요법 두 가지가 있죠. 자, 1번 밸런스 다이어트. 균형 잡힌 식사. 기출문제 나왔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 베지테리언 다이어트. 채식주의자의 식단. 네, 이거는 그냥 먹는다는 뜻이야. 2번 be on a diet, go on a diet. on에 동그라미 쓰요. be를 쓰건 go를 쓰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이어트 하답니다. 우리나라 말의 다이어트는 식이요법을 말하죠. 다이어트 하다. be on a diet, go on a diet. crash 다이어트. 김명민이라고 쓰세요. 네. 김명민이 루게릭병 환자를 연기하기 위해서 너무나 심하게 다이어트를 했죠. 지금까지 건강 후유증을 앓고 있답니다. 그런 걸 크래쉬 다이어트. 폭 다이어트죠. 폭 다이어트. 크래쉬가 원래 추락한다는 뜻이죠. 자, 예문 한번 볼까요? Four components. 4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뭐 어떤 성공적인 프로그램, weight control, 체중 조절을 위해서는 regular exercise, sensible nutrition, 사려 깊은 분별 있는 영양, behavior modification, 행동을 변경해야 되죠. 엘리베이터 안 타고 걷기, 뭐 이런 거. 예. Of course, 다이어트, 식이요법이 필요하다. 식사가 필요하다가 아니고요. 식이요법이 필요하다. 다이어트. 자, 다음 거. 좀 쉬어가는 거라 그랬죠? 드래프트. 드래프트는 좀 쉬어간다고 보긴 좀 그러네요. 드래프트도 뜻이 참 황당한데 뜻부터 볼게요. 1번은 초안입니다. 2번은 말이죠. 징병입니다. 징집. 군대에 끌고 가는 거. 3번은 뭡니까? 틈새 바람입니다. 솔솔 들어오는 틈새 바람. 주로 추운 바람이죠. 통풍. 외풍이라고 하죠. 외풍. 경상도 사람들은 우풍이라고 그러죠. 우풍. 외풍. 외풍이 심해. 바람이 술술 들어올 때. 예. 선생님, 초안. 그래 초안. 징집. 외풍. 도대체 이거는 뭐예요? 사실 이제 알아요. 세 개가 다 어원이 다르구나. 아닙니다. 셋 다 어원이 같습니다. 세 개의 공통 이미지 생각할 수도 없을 거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원적인 이미지가 뭐냐? 드로우예요. 드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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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로우에서 온 거예요. 드래프트의 어원이 드로우예요. 드로우. 선생님, 드로우는 뭐 솔롱. 잘 보세요. 초안이 뭡니까?
그린 거잖아요. 쓰는 것도 그리는 거죠. 쓴 것, 그린 것. 아, 그린 것. 특히 초안이라는 개념은 제대로 쓰기 전을 말하잖아요. 초안. 다시 초안을 잡고 좀 러프하다는 느낌을 좀 주죠. 그러니까 정말 스케치 수준이라는 얘기거든요. 스케치 수준의 글이다 이거야. 그린 것. 그런 뜻이에요. First draft, rough draft. 이게 한국말의 초안이죠. 우리나라 초안은 초초안인데 초초안. 예, 초안은 보통 처음 쓴 것을 말하죠. Final draft를 때 마지막 초안 그러면 안 돼. 예, 최종 결과입니다. 최종물. 그러니까 드래프트가 한국말로 초안하고 정확하게 딱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어쨌건 그린 거, 쓴 것 이걸 드래프트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드래프트, 징집이야. 징집 뭐야? 군대 어떻게 해요? 끌려가죠. draw. 끌고 간다는 얘기야. 딱 그거예요. 예, 제가 지금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나온 뜻이야. 누가 군대 가고 싶더래 전세계 어디 있어? 아무 데도 없어. 징집은 뭐야? 가기 싫은 사람 끌고 간다는 뜻이야. 예, 사람을 끌고 간다. 그래서 징집이야. 예. Draft was started. 징집이 시작됐고 많은 젊은이들이 call into service. 서비스로 불려나갔다. 서비스 원래 그 우리가 civil service란 말 알죠? civil service 뭡니까? 공무원의 일이죠. 서비스라는 게 그런 의미로 많이 씁니다. 공직의 일을 서비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군 복무도 서비스라고 많이 해요. 서비스만 딱 쓰였어도 군 복무의 의미로 쓰는 경우 굉장히 많고 아마 AFK 같은 거 들어보세요. 서비스란 말이 나올 때마다 전부 군인들이 하는 행동을 다 서비스라고 해요. 알겠죠? 자, 세 번째. 통풍, 외풍은 또 뭐냐? 외풍이 뭐야? 바깥에서 들어오는 바람이죠. 바깥에서 구멍이나 틈새로 빨려 들어오는 바람이잖아요. 그래서 드래프트가 틈새 바람, 외풍, 차가운 외풍 그런 뜻도 된 거예요. 외풍에 노출된 그대는 감기에 걸렸다. 하나만 더 한 말이죠. 제가 좋아하는 맥주, 이런 맥주 있습니다. 드래프트 비어. 자, 맥주집에 많이 써있죠? 무슨 맥주일까요? 생맥주입니다. 예. 생맥주를 왜 드래프트 비어라고 그러냐? 통에서 빨아내잖아요. 예. 통에서 뽑아낸다. 통에서 드로 뽑아낸다고 드래프트 비어예요. 참 영어라는 게 다 이유가 있죠. 이거는 생 이렇게 외우고 이거는 징집 이렇게 외우면 영어가 아니지. 예. 군대로 끌고 간다. 맥주통에서 뽑아낸다. 방 안으로 빨려 들어오는 바람. 그 다음에 1번은 다른 뜻에 들어오죠. 그린 것. 이렇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가 드래프트가 됐고요. 자, 시간 있으니까 드라이브까지 할게요. 드라이브. 드라이브는 말이죠. 원래 의미가 뒤에서 민다는 뜻이에요. 뒤에서 민다. 왜 그랬나 하면 지금은 자동차를 사실 우리가 끈다 그러지 민다고 하지 않죠. 근데 자동차가 생기기 전에 뭘 끌었어요? 말과 소를 부렸겠지. 말과 소를 앞에서 끄는 미친놈은 아무도 없어. 말과 소를 사람이 왜 끄냐? 말과 소 뒤에서 채찍으로 갈기거나 뒤에서 밀었겠죠. 말과 소의 운전 방법이 뒤에서 밀어내는 거기 때문에 뒤에서 밀어낸다는 의미로 드라이브란 말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현대어에서는 꼭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동차 의미로 발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운전의 의미가 돼버렸지만 그 기본 개념에는 뒤에서 민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 운전이 아닌 다른 뜻들도 쫙 보면 전부 뒤에서 민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드라이브 인, 들어가서 차 타고 들어가서 먹는 식당과 극장을 말하죠. 다른 표현으로 드라이브 스루라고도 합니다. 드라이브 스루. 이 스루는 스루를 약칭한 거예요. 미국에서 이렇게 써 있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미쳤냐? 이렇게 하면 인큐값도 많이 들고 인쇄비도 많이 들잖아요. 전부 드라이브 스루라고 해요. 차에서 내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식당과 극장. 그러니까 자동차 극장이나 맥도날드 드라이브인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4wheel drive. 이렇게 쓰죠? 4wheel drive. 사륜 구동. 엔진의 힘이 앞바퀴나 뒷바퀴에만 가해지는 게 아니고 네 바퀴 전부에 가해지는 찝차 같은 걸 말해요. 테스트 드라이브. 시운전이죠. 차가 좋은지 한번 시운전 해보는 거죠. 시운전 했다가는 차를 사야 됩니다. 또 시운전 해보고 이상한 거 안 사고 그러면 비매너예요. Left hand drive. 왼쪽으로 운전? 요거는 오른손으로 운전? 설마. 요거는 미국이나 한국처럼 운전대가 왼쪽에 있는 거. 이건 영국이나 일본처럼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는 걸 말합니다. 이거는 운전이죠. 자, 근데 원래 의미가 뒤에서 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다양한 뜻으로 쓰이는데요. Is the drive for endless material acquisition. 끊임없는 물질 취득에 대한 드라이브. 뭡니까? 충동입니다. 충동이 뭐야? 내가 하도록 나를 밀어붙이는 힘이죠. 그래서
충동의 뜻이 됐고요. 3번 blood drive는 헌혈 운동입니다. sales drive는 판촉이죠. 자, 밀어붙여! 자, 밀어붙여! 이게 뭐죠? 어떤 운동을 밀어붙인다는 얘기예요. 4번은 말이죠. 1번에서 온 겁니다. 자동차 바퀴가 돌아가듯이 하드 드라이브도 안을 뜯어보면 빙빙빙 돌아가고 있어요. CD 돌아가듯이. 그래서 하드 드라이브란 말이 생겼고요. 마지막 5번의 뜻의 드라이브는 뭐냐? 추진력입니다. 추진력. 추진력 뭐예요? 밀고 나가는 힘이죠. 추자가 무슨 추자? 밀추자예요. 알겠죠? 역시 중국놈들은 영어 공부하기 쉽네요. 자, 시간이 부족해서 대충 영어처럼 할 얘기는 다 했습니다. 드라이브, 뒤에서 민다는 뜻의 다양한 뜻을 갖고 있다.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십시오.